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입니다. 홈팀 레알은 4-2-3-1 전형으로 밸런스를 잡으며 경기를 풀어갑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속도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순간적인 침투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립니다. 비니시우스는 왼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속도를 높이며 컷백과 직접 마무리를 오가며 공격의 다양성을 만듭니다. 뷸러는 빠른 볼 터치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두 공격수에게 정교한 전진 패스를 연결합니다. 레알은 수비 시 블록을 내리지만 공을 탈취하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흐름을 이어갑니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이중 침투는 강력하며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에게 치명적인 위력을 보입니다. 레알의 강점은 공간 인식으로 순간의 빈틈을 득점으로 바꾸며 중원 리커버리 속도 또한 빨라 전환 시 안정적입니다. 후방에선 카르바알과 맨디가 교차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뷸러가 세컨드볼을 받아 템포를 조율합니다. 결국 레알은 빠른 전환과 침투로 바르사의 라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원정팀 바르사는 같은 4-2-3-1 전형으로 경기에 나서며 레반도프스키가 중심을 잡고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그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예리하지만 압박에선 약하며 페란 토레스는 넓은 공간에선 강하지만 좁으면 막힙니다. 페드리는 좌우 전환은 안정적이지만 폭기가 느려 중원이 흔들리죠. 무엇보다 과감한 하이라인 유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라인이 높아질수록 한 번의 침투에 뒷공간이 열립니다. 풀백 폭기가 늦으면 센터백이 끌려가며 중앙이 피고 결국 레알처럼 빠른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점유율을 위해 라인을 올리지만 그 대가가 크며 바르사는 수비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공간 활용과 라인 관리의 차이로 갈릴 전망이며 레알은 한 박자 빠른 전환으로 바르사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정교한 타이밍으로 수비를 흔들며 바르사는 점유율을 위해 라인을 높이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레알은 그 틈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뷸러가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 중원 주도권은 레알로 기울죠. 라인이 높을수록 레알의 찬스는 점점 많아질 것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레알의 역습이 결정적인 한방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알크마르 위트레흐트입니다. 홈팀 알크마르는 4-2-3-1 전형으로 조직적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갑니다. 페럿은 등지고 받는 포스트업으로 후방 지원을 유도하며 공격의 중심축으로서 전방 전개의 기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센터백의 압박을 버텨내며 이선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이때 사디크가 세컨드볼을 받아 곧바로 슈팅으로 전환하죠. 이 구조는 단순 전개가 아닌 전방 기점 세컨드 마무리 패턴이며 알크마르 특유의 유기적인 공격 템포를 형성합니다. 미난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양쪽 풀백은 오버래핑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며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엔 2차 공격으로 연결하며 전방 압박 직후 곧바로 전환되는 속도감이 돋보입니다. 특히 페럿의 강한 몸싸움은 위트레흐트 수비에 부담을 주며 홈 경기에서의 득점 효율 또한 이 구조 덕분에 높습니다. 원정팀 위트레흐트는 4-3-3 전형으로 좌우폭을 활용해 전개를 시도하며 미겔 로드리게스가 좌측에서 넓게 움직이며 크로스를 올립니다. 블레이크는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땐 전환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끊깁니다. 옌센은 박스 근처에서 빠른 킥 타이밍으로 위협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이 줄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중원 압박이 약하고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세컨드 라인에서 쉽게 끊기며 공격 흐름이 불안정하죠. 양쪽 풀백이 전진 후 폭기가 늦어 박스 앞이 자주 열리고 전환 상황마다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상대의 포스트업 연기에 끌려다니며 수비 라인 유지가 경기 내내 어렵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방 기점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알크마르는 페럿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세컨드 전환을 완성하며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적인 강점을 보여줍니다. 사디크의 결정력과 미난스의 조율이 맞물릴 경우 위트레흐트 수비는 라인 간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중원 압박과 복귀 타이밍 모두 불안하며 그래서 알크마르의 직선적 전환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공격의 질과 세컨드 대응력 모두 홈팀이 한 단계 위에 있으며 결국 알크마르의 조직적 전방 전환이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 에버턴 토트넘입니다. 홈팀 에버튼은 4-2-3-1 전형으로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바리는 이선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시야가 넓고 패스 타이밍이 정교하며 그릴리시는 측면 돌파와 컷인 후 결정적 패스로 공격의 흐름을 만듭니다. 듀스버리 홀은 미드필드에서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며 팀 템포를 조율합니다. 에버튼은 전방 압박 라인을 높여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공 탈취 후엔 빠른 침투와 연계로 짧은 시간 안에 기회를 만듭니다. 최근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공격 전개에 집중하며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체력 부담이 큰 토트넘을 상대로는 후반 중반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토트넘은 4-3-3 전형으로 과도한 일정 속에 체력 소모가 누적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포스트 플레이에 강하지만 후반엔 활동량이 급격히 줄며 쿠두스는 돌파와 전진 패스의 강점을 보이지만 체력 저하 시 실수가 잦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유연한 패스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라인이 내려앉으면 패스 루트가 차단되어 영향력이 줄죠. AS 모나코전 이후 회복 시간이 짧아 전방 압박 유지가 어렵고 70분 이후엔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세컨드 찬스를 내주거나 뒷공간을 노출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체력적 부담과 라인 붕괴가 맞물려 역습에 쉽게 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체력 싸움과 압박 유지력의 차이로 갈릴 전망입니다. 에버튼은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중원 점유율을 높이며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중심을 잡을 경우 토트넘의 전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릴리시의 돌파는 수비 밸런스를 흔들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겠죠.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으로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라인이 붕괴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결국 에버튼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며 체력 밸런스와 홈의 에너지 그리고 전환 완성도까지 모든 조건이 에버튼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슈투트가르트 마인츠입니다. 홈팀 슈투트가르트는 4-2-3-1 전형으로 공격의 중심은 데미로비치입니다. 그는 단순한 피니셔가 아닌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마인츠의 간격을 흔듭니다. 볼테마드는 최전방과 이선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세컨드볼 소유의 강점을 보이며 르웰링은 측면에서 속도를 높이고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춰 박스로 파고듭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핵심은 빠른 패스 템포와 이선 압박이며 중원 회복 직후 이어지는 첫 전진 패스가 곧바로 찬스로 연결됩니다. 더블 볼란치의 커버가 안정적이라 역습 전환 시에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공격과 수비 간격이 짧게 유지되어 루즈볼 회수에 유리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점유 박스 진입 루트가 명확해 초반부터 공격 리듬을 잡으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마인츠는 3-4-3 전형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시브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지만 압박 회피 시 템포 조절이 불안하며 이재성은 활발한 움직임에도 빌드업 지연으로 공격 연결이 막힙니다. 흘러바우는 측면 전개 속도를 높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라인 유지가 무너지고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전방 압박이 약해지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전환 수비가 늦어 수비진 전체가 흔들립니다. 3백 구조상 중원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가 이 공간을 공략하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한 현재의 구조로는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전환 속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압박 유지력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와 짧은 패스로 공격 완성도를 높이며 볼테마드는 세컨드볼을 장악해 중원 리듬을 조율하고 르웰링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이들의 유기적 연계는 마인츠의 느슨한 간격을 정면으로 파고들며 중원 압박이 풀린 마인츠는 전개 템포가 쉽게 끊어집니다. 세컨드볼 회수 실패는 곧 슈투트가르트의 역습으로 이어지고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일찍 끌어올려 초반 주도권을 잡습니다. 데미로비치의 침투는 마인츠의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를 무너뜨리며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흔들린 마인츠는 원정에서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속도, 두 측면 모두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5번째 피오렌티나 볼로냐입니다. 홈팀 피오렌티나는 3-4-3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공을 지키며 그가 버텨주는 동안 구드문드손이 박스 근처로 침투해 무게를 더합니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빌드업의 연결축 역할을 맡아 공격 리듬을 이끌죠. 하지만 측면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윙백과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합니다. 공격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지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지속적인 압박 전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300구조상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측면 침투의 수비 라인이 뒤늦게 반응하죠. 홈에서는 점유로 주도하지만 전환 대응이 늦으면 수비 균형이 쉽게 무너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원정팀 볼로냐는 4-2-3-1 전형으로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며 오르솔리니는 우측에서 풀백과의 원투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오드가르드는 중앙에서 방향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팀 전체 리듬을 유지합니다.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콤팩트한 패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가고 중앙에선 임모빌레가 마무리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좌우 밸런스가 뛰어나 한쪽이 막히면 반대 측면으로 전환하며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교체 전력도 풍부해 후반에도 리듬이 떨어지지 않으며 결국 측면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와 전환, 그리고 측면 활용의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피오렌티나는 중앙 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려 하지만 볼로냐의 빠른 측면 전개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윙포워드와 풀백의 터치라인 연계는 위협적이며 오드가르드의 전진 패스가 임모빌레의 결정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300의 구조상 측면 커버가 늦고 구드문드손이 연결을 맞더라도 역습에 취약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오렌티나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볼로냐는 교체 자원 투입으로 템포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점차 볼로냐 쪽으로 기울 것이며 후반전 결정타 역시 볼로냐가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오사수나 셀타비고입니다. 홈팀 오사수나는 3-4-3 전형으로 정교한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를 강점으로 삼습니다. 부디미르는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키며 세컨드 라인으로 연결해주고 그가 버텨주는 동안 아이마르 오로즈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간격을 흔듭니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스위칭으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오사수나는 중앙 점유보다 전환 속도와 타이밍을 중시하며 볼을 탈취하자마자 측면 전개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킵니다. 중원에서는 커버 플레이로 셀타비고의 느슨한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오로즈는 미드라인 사이에서 결정적 패스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후방 빌드업에선 중앙을 여는 대신 공간을 압축해 셀타의 간격 붕괴를 유도하죠. 후반으로 갈수록 홈의 기세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력이 결합되며 오사수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셀타비고는 3-4-3 전형으로 맞서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간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전방에서 연계를 시도하지만 지원 부족으로 패스 타이밍이 늦고 공격 리듬이 끊깁니다. 파블로 듀라는 중앙 침투를 선호하지만 밸런스가 깨지며 일라익스 모리바는 전진 의지는 좋으나 터치가 길어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결국 중원 압박이 풀리면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내줍니다. 공격은 아스파스 중심의 단조로운 형태로 귀결되며 상대 압박이 강화되면 탈출 루트가 차단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볼 점유 시간이 늘어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오사수나의 압박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간격 제어와 전환 타이밍 싸움이 핵심입니다. 오사수나는 오로즈의 전진 패스와 루벤 가르시아의 스위칭으로 셀타의 중앙 밸런스를 완전히 흔들며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셀타비고는 빌드업 간격이 벌어지며 전개가 끊기고 그 틈을 오사수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미르의 포스트 플레이가 성공하면 세컨드 라인의 오로즈가 자유롭게 결정적인 패스를 이어갈 겁니다. 결국 압박 밀도와 간격 유지 능력에서 오사수나가 명확히 우위이며 셀타비고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라인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막판에는 오사수나가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리옹 스타라스부르입니다. 홈팀 리옹은 4-2-3-1 전형으로 공격의 중심은 미카우타제입니다. 그는 순간 가속이 탁월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는 즉시 수비 뒷공간을 향해 치고 들어가며 공격의 흐름을 만듭니다. 슐츠는 좌측에서 빌드업의 출발점을 잡고 템포를 늦추지 않으며 테스만은 전진 타이밍을 조율해 중원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이선이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해 유기적인 전개를 완성합니다. 전환 시 첫 패스부터 수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고 박스 근처 진입 속도가 빨라 공격 전환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결국 리옹의 핵심은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침투 속도며 이 유기적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됩니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3-4-3 전형으로 미드필더 간 위치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공백이 자주 생기며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파니첼리와 파에스는 볼 배급 능력은 좋지만 커버 범위가 좁고 압박 회피 시 라인이 벌어져 중원 균형이 무너집니다. 엘 무라베는 공격 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수비 복귀가 느리며 그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 커버에 나서면 중앙이 완전히 열리고 전환 한 번에 중원 압박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 약점은 미카우타제 같은 속도형 공격수를 상대로 치명적이며 결국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빠른 전진 패스 한 방에 결정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정교한 침투와 이선 연계가 자연스럽고 슐츠와 테스만이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흐름을 이어갑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교환 타이밍이 늦어 빠른 전진 패스 한 번에 중앙이 쉽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 수비 리듬이 깨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차이가 벌어져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전환 속도, 침투 타이밍, 공격 완성도 모두에서 리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